자, 그래서 허가받아야 되는 대상이 총 6개인데 요 4개는 기억할 수 있죠? 건물 짓고 땅 파고, 예, 건물 짓고 땅 파는 거예요. 이걸 못 외워가지고 첫 글자를 따서 외우고 이러면은 외울 양이 또 엄청나게 늘어나. 요거는 A, B, C, D처럼 나중에 시험 칠 때 되면 다 알아. 건물 짓고 땅 파고. 문제는 뭐냐? 우리 개발행 허가를 받는 대상 중에 공사를 안 하는 게 있어요. 공사를 안 하는 거. 공사를 안 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발행위가 아니거든. 우리가 개발한다면 막 땅을 파고 건물 짓고 하는 게 이게 개발행위잖아요. 자, 그게 뭐냐면은 토지를 뭐 하는 거다? 토지를 분할하는 것, 이것이 있습니다. 토지를 분할하는 것. 자, 토지 분할은 실제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게 아니지요. 공부상으로 분할하는 거야. 저 산을 사가지고, 쓸데없는 산을 사가지고 그걸 갖다 어떻게 한다고 쪼개가지고 개발행위 해가지고 팔아먹는 거야. 말인지 아시죠? 소위 말하는 기획부동산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기획부동산에서 많이 하는 거. 땅 사세요 하는 전화 한 통씩 받아본 적 있어요? 가끔은 이런 분이 계세요. 저쪽에 어디라더라 전에 평택인가 어딘가 그게 땅을 샀는데요. 땅을 샀는데 잘 샀을까요? 이 학원인 것 같아. 몇 년 전에. 잘 샀을까요? 그걸 왜 샀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 아는 사람이 나하고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래요. 개발된다고. 그래서 샀대요. 땅은 잘 아는 사람이 사라고 그래서 사지 모르는 사람이 땅 사라고 하는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팔아먹을 때, 영업을 할 때 자기가 그 물건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면 못 팔아먹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업을 하면서 내가 이 물건에 자신이 있어야, 자신감이 있어야 돼. 이건 진짜 좋은 거야. 그래 팔아먹는다니까. 그럼 일단은 그걸 제품을 팔게 하는 회사들, 다단계 회사들은 일단 누구를 세뇌를 시켜? 영업사원을 세뇌를 시키는 거야. 이거 먹으면은 끝내줘. 내가 영업사원이 딱 들어보니까 진짜 끝내줘. 그래야 누구한테 소개를 시켜? 내 부모 형제한테 소개를 시키는 거야. 진짜 끝내줄 것 같거든. 이 땅을 사면은 대박이 터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모 형제한테 막 소개해가지고 막 땅 사라고 빚을 내가 땅 사면 몇 년 되면 같이 망하는 거야.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야. 워낙 이게 심해가지고 전에는 시골의 땅은 우리 이 제도가 다음에 공부하면요. 이 제도가 도시지역에서 적용해서 예전에는 2002년도까지는 지금은 전국에 다 적용되지만 그래서 시골에는 예전에 토지 분할하는 거 이런 거 허가 안 받았다니까. 지금은 시골까지 다 허가 받아야 돼. 기획부동산 요것도 사기 분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토지 분할을 자꾸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다. 개발하려고 자꾸 분할하는 거야. 개발 쪼개가지고. 그래서 자꾸 반복적으로 토지 분할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잘 안 해줘요. 대부분 그 기준은 뭘로 정해져 있어? 대부분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지는 않아요. 실무에 가면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공사를 안 하는 것 중에 개발행 허가에 해당하는 것이 물건을 쌓아놓는 거예요. 물건을 쌓아놓는다. 자, 물건을 적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건을 쌓아놓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개발은 아니죠. 그런데 주변의 환경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저 푸른 초원 위에 뭐를 폐타이어를 막 쌓아놓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건축 자재를 함부로 쌓아놓으면 안 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오히려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 중에 요 두 가지가 기억이 좀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요 두 가지가. 건물 짓고 땅 파는 건 개발행위라는 건 누구는 다 알아. 건물 짓고. 다시 한번 더 해봅시다.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요 네 가지는 조금만 공부하면 알아. 공부하기 싫으니까 막 첫 글자 딱 외우는 거지. 그런데 5번, 6번은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어. 토지를 뭐 한다? 분할한다. 물건을 뭐 한다? 적치, 쌓아둔다. 이런 것들은 개발행 허가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이 두 가지는 공사를 한다고요? 공사를 안 한다고요? 공사를 안 해요. 공사를 안 한다는 건 나중에 중간검사라는 게 있어 없어?
중간검사라는 게 없지요. 한 개 있어야 검사를 하지. 그 요 네 개는 중간검사를 받아 안 받아? 중간검사를 받습니다. 그게 시험 문제다. 자, 토석 채취에 관한 개발 행위를 완료하면 마치면 중간검사 받아야 된다고 했어. 맞지? 토지 분할에 관한 개발 행위를 마치면 중간검사를 받는다고 했어. X. 그게 뭐 시험 문제. 요 두 개는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개발 행위 허가 대상 하면은 공사하는 건 4개, 건물 짓고 땅 파는 거, 공사 안 하는 거 2개, 요렇게 기억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토지 분할이라는 게 뭐냐? 거기 뭐라고 적어놨느냐? 1번, 2번, 3번 이렇게 적어놨네요. 적어놨는데 이번 진도는 그거까지 알 필요는 없고 토지 분할에 요렇게 하나 적어봅니다. 토지 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대상일까요?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대상일까요?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대상이다 하는 걸 기억합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에서 건축법 57조가 있어요. 건축법 57조 1항에서 일정한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도록 분할 자체가 안 돼. 아예 못해. 쉽게 말해서 이번 진도는 건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 면적에 미달하도록 분할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못해.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건물이 없죠. 현재는 건물이 없잖아. 건물이 없는 걸 그 건축법 57조에서 말하는 면적에 미달되도록 만약에 분할을 해버리면 나중에 건물 못 짓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건축법 57조 1항에 미달하도록 분할을 하고 싶으면 허가 받고 하라고. 허가 받고 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거기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 건축법 분할 제한 면적 미만 이렇게 돼 있죠. 거기 57조 1항을 말하는 거예요. 57조 1항이라고 적어보세요. 건축법 57조 1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할 제한 면적 미만입니다. 미만의 토지를 분할한다. 이럴 때는 건축물이 지금 현재는 건물이 없죠. 없으니까 여기에 미달할 때 미달하게 분할하려면 허가받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괄호 안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뭐한다? 제외한다 돼 있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이 면적에 미달되도록 분할 자체가 안 돼. 쉽게 말해서 건물이 있는 대지는 대지가 너무 작으면 대지로서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시군 조례로 정해놨어. 건축법에 가면 대구시 조례로 대구시에서는 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얼마 미만으로 분할 못해 이렇게 정해놨어. 조례로. 아시겠죠? 그런데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그 면적 미만으로 분할은 가능하지만 개발행 허가라는 걸 뭐한다?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두는 겁니다. 물건을 쌓아두는 거. 자, 물건을 쌓아두는 건 말 그대로 물건을 쌓아두는 건데 이번 진도는 한 가지만 좀 기억을 하실게요. 요거는 모든 용도 지역에서 물건 쌓아둘 때 개발행 허가 받는 거 아니에요. 녹관자에서만 받습니다. 녹관자에서만 받아요. 자, 녹관자 중에 도시지역은 뭐만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이 뭐더라? 주상공록이지. 주상공록이 도시지역이잖아. 그러면 녹관자 중에 도시지역은 뭐만 도시지역이야? 녹지만 도시지.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주상공에서는 물건을 쌓아둘 때 개발행 허가를 받는 내용이 있다 없다? 주상공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네는 물건 쌓아놓을 때 허가 받는 건 없어. 이런 동네는. 그래. 그럼 밖에다가 도로에다가 물건 막을 쌓아놔야 되겠네. 도로법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 도로법에서. 응? 녹관자 얘기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다? 더 중요한 건 그러면 주상공 말고
녹지역 밑으로 시골에 함부로 쌓아놓지 말라는 얘기인데 뭐가 없네? 농림지역이 없네. 우리 시골이 관농자잖아. 관농자. 근데 관농자인데 농림지역은 물건 쌓아둘 때 개발행 허가를 안 받아요. 농림지역은 대규모 농업, 임업 이런 거 하는 지역이죠. 그럼 농지에다가 이렇게 막 쌓아둘 수 있죠. 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은 빠졌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물건 쌓아놓는 걸 시험에 물어보면 농림지역에서 이렇게 물어보겠지. 농림지역에서는 물건을 쌓아둘 때 허가를 받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가 개발행 허가 대상에서 녹관자 요걸 하나 좀 외워주셔야 돼. 이런 것들은 그냥 외워버리는 게 편해. 물건을 쌓아두는 건 어디에서 허가받아? 녹관자에서 받는 거야. 녹관자에서. 녹관자. 물건을 쌓아두고 그 물건 밑에서 한숨 편안하게 자는 거야. 그래서 녹관자야. 나중에 녹관농이 나와. 녹관농. 그거하고 헷갈려. 그래서 우리는 녹관자는 물건을 쌓아둘 때 허가를 받는 지역이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울타리 안에 쌓아둘 때 허가를 받을까? 울타리 밖에 쌓아둘 때 허가를 받을까? 울타리 안에서 받아? 밖에서 받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울타리를 만들어 놨어. 적법한 울타리야. 그 말은 요 울타리 안에는 누구 땅이야? 내 땅이지. 내 땅에 물건을 쌓아놔. 누가 뭐라고 그래? 안 뭐라고 그래? 안 뭐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울타리 안에는 받을 이유가 없어. 그래서 잘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울타리 아닌 토지에 돼 있는데 말이 좀 이상하죠?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이게 법조문이야. 울타리 아닌 토지가 뭔데? 울타리 아닌 토지가 뭐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그럼 울타리 바뀌죠? 자, 그것도 잠시 쌓아두는 건 허가받지 않아요. 잠시 1개월 이상입니다. 한 달 이상. 그 우리 법 조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성년자와 미성년자는 어떻게 구분돼?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납니까? 성년자와 미성년자는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 아니잖아. 하루 차이야. 하루는 몇 시간 차이. 몇 시간도 아니지.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그런 거야. 아시겠죠? 0.1초 빠르면 성년자고 0.1초 늦으면 미성년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이 한 달이 되는 날인데 한 달 되기 전에 치웠어. 개발행위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 한 달 이상 쌓아둘 때 허가를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개발행 허가도 허가받은 6개 중에서도요. 경미한 게 있어. 경미한 거. 경미한 건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요. 그럼 우리는 또 나중에 허가를 받지 않는 경미한 거. 아시겠죠? 그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007 가방을 들고 가다가 저 푸른 녹지 지역에 갖다 놨어. 개발행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고. 그 007 가방은 경미하잖아. 그래서 나중에 숫자가 나와. 면적은 얼마, 부피는 얼마, 높이는 얼마. 아시겠죠? 밑으로는 경미하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 또 이런 것이 나와요. 그 숫자 나와. 이제 그런 것들은 다음에 보고, 오늘은 요 허가 받는 것이 몇 개다? 6개다. 하는 걸 기억하는 게 오늘의 학습의 목표입니다. 한번 외워봅시다. 자, 1번이 뭐? 2번이? 3번이? 4번이? 토속 채취, 도덕 채취. 여기까지. 건축물 건축, 공장부 설치. 같이 외우는 거예요. 토지 연결 변경, 토속 채취. 요것도 나중에 또 늦게 오시면 요것도 못 외워. 요것도 못 외워가 첫 글자 따서 외우니까 또, 그게 또 신기해가지고 막 또 좋아 죽으려고 그래. 신기한 게 천지야. 우리가 처음 공부하면은 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어려워. 나중에 그런데 공부를 차근차근 따라오면은 재밌어요. 왜? 알거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 인강 쪽으로 빠져. 누가 잘한다더라 이럽니다.
누가 잘한다 하더라도 빠져. 결국은 허우적거리다가 몇 년이 걸립니다. 결국은 몇 년이 걸리네. 착실하게 따라오시면 돼요. 착실하게. 여러분들을 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 20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예, 여러분들을 충분히 합격시키고도 점수가 철철 넘쳐. 그런데 온갖 데를 쑤시고 돌아다녀. 정보가 너무 많아. 정보가 정보의 홍수시대라니까. 인터넷 치면 온갖 게 다 나와. 학원들 무슨 뭐 출판사들 봐봐. 전부 전국 최고의 강사진이란다. 어떻게 전부 전국 최고만 있나? 전국 최고래. 전국 최고. 그 학원에 가 상담을 하는데 우리 학원은요 교수진이 전국 최고예요. 그러면 헛소리 하고 있네. 저기도 전국 최고던데. 다 헛소리야, 헛소리. 그러나 누구든지 전국 최고들 뭐를 떠나서 여러분들을 합격시킬 수 있는 능력은 다 있으니까 외도하지 말고 쭉 따라오는 거야. 특히 3월달쯤 되면은 정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왜 정보가 많이 들어와? 기존에 다년간 수련을 하신 분들이 이제 얼굴을 보여요. 그분들은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이런 라인을 갖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허점만 보이면 공격이 들어옵니다. 허점을 조금만 보이면 공격이 들어와. 그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데 못 막아내. 왜? 하다 보니까 어렵거든. 쉬운 방법이 있다는데 안 흔들릴 사람이 누가 있어? 흔들린다니까. 흔들려. 그래가지고 5월달 되면은 2차를 포기해. 예. 그래서 이제 5월달이 보면 이제 2차 포기하는 해가 5월달이야. 여러분들 1차만 딱 했어. 합격했어. 그 다음에 2차 100% 합격할까요? 그분은 되게 어려워요. 되게 1차 합격 자체가 어려워. 1차만 하시는 분들은. 왜 1차만 하시는 분들이 두 과목밖에 안 하는데 합격이 힘든 줄 아세요? 벌써 마음 상태가요. 일주일에 2번밖에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정신 상태가요. 1, 2차를 동차하시는 분하고는 달라요. 1, 2차는 바빠요. 시간이 없어 죽겠어. 늘 공부해야 돼. 근데 1차 하시는 분들은 오늘 안 해도 돼. 내일 해도 돼. 네, 모레 해도 돼. 이렇게 미루기 시작하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1차도 못 한다니까요. 어쩌다가 그래가 1차 합격이 됐죠. 2차가 어떻게 될까? 2차 그런 분들은 2차 합격하는 게 또 힘들어요. 대부분 2차만 하시는 분들은 90% 이상 다 합격해.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 10%가 합격을 못해. 그래서 몇 년가? 3년. 3년 손 들어보세요. 나 3년 없어? 근데 이런 얘기는 본래 하면 안 돼. 왜? 10년 동안 하시는 분이 앉아 있거든. 내가 지금 딱 앉아 있는데. 나는 1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지금 3년, 언제쯤 10년 얘기하나, 뭐, 그러면 안 된다니까. 저번에도 어떤 분이 이제 그러시더라고. 진짜 내가 올해 또 한 문제로 떨어졌는데, 이러면서 내가 지금 뭐 몇 년 차고 있는데 아까 10년 얘기하는데 막 가슴이 뜨끔해서 막, 다른 교수님들 보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이러면. 자, 그래서 요 6개를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외 대상 해가지고 쭉 나와져 있고, 오른쪽 페이지 보면 절차 나와 있죠?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절차까지 우리가 지금 다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죠? 이번에 보니까 뭐가 나와? 개발행위 허가. 그것만 읽어볼까요? 누구한테 허가 받는 거예요? 특광시장 군수. 이제 그거는 외우는 거다, 이해하는 거다. 우리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전부 관할 관청은 누구만 나와? 특광시장 군수 나와. 이 부분 특광시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이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는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특광시장 군수는 개발행위가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며칠 이내 15일 이내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뭐 그거 하나 참고하세요. 우리 개발행위가는 15일 이내에 허가나 불허가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할 때 일정한 절차를 거치겠죠. 허가권자가 뭐 검토하고 하는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절차 중에 그 괄호 안에 보면은 뭐 협의나 심의나 이런 게 있다면은 그런 거 빼고 15일을 이야기한다. 뭐 그런 의미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 밑에 4번.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되죠. 그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이제 개발행위에 가면은 허가권자가 검토하는 기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검토하는 기준을 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시에서 결정해 놓은 관리계획 내용에 맞아야 되고, 여기에 맞아도 또 뭐에 문제가 없어야 돼? 기환경에 문제가 없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허가가 나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안 맞아, 시에서 만들어 놓은 계획이 안 맞아, 그러면 허가가 날까 안 날까? 안 나지. 기환경에 문제가 있으면 허가가 날까 안 날까? 안 나지. 여기에 안 맞으면, 여기는 빨리 여기를 봐요. 여기를 봐. 여기 안 맞으면 허가가 날까? 조건을 달아서 허가할 수 있을까? 허가가 안 나. 아니, 주거지역인데 쉽게 말해서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에 지을 수 없는 건물을 지금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뭔 조건을 달아? 네가 나중에 그러면 용도지역 네가 바꿔. 용도지 바꾸는 조건으로 허가해 줄게 이런 거 돼야 하는데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여기 안 맞으면 허가가 안 나. 그러나 여기에 안 맞으면은 조건부로 허가를 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개발행위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기는 시에서 결정한 관리계획은 다 맞아.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여기에 건물이 들어섰을 때 도로가 좁아. 여기에 홈플러스를 짓겠다고 지금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도로가 좁아. 왕복 2차선밖에 안 돼. 그럼 얘가 들어서면은 차들이 막 오면은 도로가 항상 잠겨버리겠네. 그래서 조건을 다는 거야. 그럼 네가 야 도로 넓혀. 응? 네가 도로 넓히면은 조건으로 내가 허가해 줄게. 그래서 기부 체납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조건부 허가라고 하는 거야. 조건부 허가.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개발행 허가에서는 무슨 허가가 있다? 기준에 맞아도 무슨 허가가 가능하다?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질문. 조건이 뭐예요? 뭘 조건 단다고? 기반경이라니까. 방금 얘기했잖아. 여기 안 맞으면 허가 안 나. 근데 요거는 안 맞으면 본래는 허가해주면 안 되지만 조건부로 가능하다고. 아시겠죠? 기반시설 설치할 걸 조건. 환경오염 방지 조건으로. 요런 조건부로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지금 뭘 알았어? 조건부 허가라는 건 기환경을 조건을 단다는 얘기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특광시장 군수는 개발행 허가를 하는 경우는 당해 개발행에 따른 가로라 묶어보세요. 기반시설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여기까지를 하나 한 개로 묶어보세요. 그게 기반시설이에요. 두 번째 위해 방지 두 번째 가로로 묶어보세요. 위해 방지. 세 번째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 세 개를 묶어서 하나로 묶어버리세요. 환경, 경관, 조경 돼 있죠. 그걸 제가 기환경이라고 방금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위해 방지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위해 방지. 개발행위는 어차피 개발을 하니까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 폭발할 수도 있는 거고, 맞죠? 공사를 하다 보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어떤 위험 요소가 있죠. 그래서 위해를 방지할 것을 뭐한다? 조건부로 허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라서가 아니고 위해 방지는 기준에 해당돼서가 아니고 기준과 관계없이 위해 방지를 조건으로 허가 가능한 거예요. 첫 글자 따면 기위 환경조 이렇게 돼 있죠. 기위 환경조 기환경. 자, 아까 토석 채취 해가지고 산을 깎았죠. 그러면은 조경해야지. 그래 산이 안 무너질 거 아니야. 이런 걸 조건으로 뭐 한다? 허가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발행 허가할 때 기준 이렇게 봐서 넘겨보실까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개발행 허가 기준이 나오죠. 자, 읽어봅니다. 특광시장 군수는 개발행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요번에 이 개발행 허가 기준이 시험에 나왔는데 택도 없는 데서 여기 나온 게 아니고 택도 없는 데서 물어봤어요. 물어봤어. 자, 어쨌든 우리는 일단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돼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앞으로 또 자주 들어볼 내용입니다. 우리 국회법은 사업이 두 가지가 있네.
시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공익사업으로서 하는 계획사업이 있고 개인적으로 뭘 받아서 하는 거? 허가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계획사업은 규모가 클 때 하는 게 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규모라는 것은 토지 형질 변경 면적을 말하는 거야. 토지 면적. 토지 형질 변경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다. 그러면 계획사업으로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얘는 개인사업 아니잖아. 개발행 허가라는 것은 일정 규모 미만이에요. 형질 변경 면적이 일정 규모 미만이면은 개인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규모가 이렇게 일정 규모 미만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규모 이상이 되면 어떻게 가야 되고? 계획사업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1번은 개발행위 규모 거기다가 일정 규모 미만 이렇게 적어주세요. 일정 규모 미만. 그 일정 규모 이상은 계획사업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 미만과 이하는 구분이 되지요. 미만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이상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이 미만이면은 이쪽은 이상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2번 3번을 묶어버리세요. 2번 3번을 묶어봅시다. 2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도시공관리계획 및 성장관리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칠판 보세요. 방금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기준은 이 관리계획에 어긋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요거는 충분히 들어봤어.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고 한 개가 더 나오네.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게 나오네요. 성장관리방안. 자, 그 성장관리방안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개발행위 허가 지침. 개발행위 허가 지침이라고 적어보세요. 개발행위 허가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관리 계획이 결국은 허가를 하는 기준, 지침인데 좀 있으면 공부합니다.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미개발 지역인데 이 동네가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 같은 거야. 근데 그냥 여기에 시골을 얘기하는 거야. 시골은 용도적이 도시지역처럼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그냥 관리지역도 해봐야 3개밖에 없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본지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런 동네에서 개발이 자꾸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동네에서는 그냥 내버려두면 또 난개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가 뭐 한다고 그 동네에 만약에 개발 행위를 할 때는 이런 건물을 짓고 여기서는 기반시설은 이런 거 정도는 넣어야 된다라고 계획을 미리 짜놓는 거야. 그러면 성장관리방안도 일종의 나중에 그 동네에서 개발 행위를 할 때 그 계획의 성장관리방안에 맞추어서 개발 행위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개발 행위 허가를 할 때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 개발 행위 허가는 관리 계획에 뿐만이 아니고 무슨 계획에도 맞아야 돼? 성장관리방안에도 맞아야 된다. 성장관리방안에도 맞아야 된다. 이해됩니까? 그게 2번이고요. 그럼 어쨌든 2번은 계획이야. 계획에 맞아야 돼. 시에서 짠 계획에 맞아야 허가가 나는 겁니다. 3번이 뭔가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이거죠. 계획 사업 이거잖아. 계획 사업이 뭐예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업이잖아. 결국은 관리계획이에요. 관리계획 내용 중에는 용도지역 지구구역도 있고 지구단지 계획도 있지만 사업하는 것도 있잖아. 그러면 계획사업이 우선이에요? 개발행위 허가가 우선이에요? 계획사업이 우선이지. 그래서 계획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왜 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뭐라 부른다고? 시행자. 계획사업, 공익사업 하는 자를 시행자라고 불러이? 그 계획사업을 만약에 하고 있죠. 이 동네에서. 그럼 그 시행자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거야. 이 개발행위가 해줘도 지장이 없겠냐고. 아시겠죠? 그래서 계획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그럼 2번, 3번은 결국은 계획입니다. 2번, 3번은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발행 허가 기준은 결국은 어디에 맞아야 돼? 계획에 맞아야 돼.
4번, 5번을 묶어보세요. 4번, 5번은 앞에 뭐 쭉 적어놨는데 그냥 읽어보지 마시고 두 번째 줄 맨 끝에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밑줄.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밑줄. 환경 동그라미 경관 동그라미. 자, 개발행 허가라는 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건물을 여기 지었을 때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 여부를 따진다고 그랬죠? 주변 여건을 검토하는 거예요. 5번에 당해 개발행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밑줄을 걸까 괄호를 묶을까? 기반시설 설치에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이게 기예요. 그러면 4번, 5번이 뭐다? 이게 기환경이야. 기환경. 기, 5번이 기, 4번이 환경경관. 아시겠죠? 환경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하신 내용 중에 요게 지금 뭐 좀 제일 어렵겠네. 응? 이거 이해하는 것이다, 외우는 거다. 이해가 돼야지. 개발행 여가는 어디에 맞아야 돼? 계획. 계획에 맞아야 돼. 무슨 계획? 관리계획, 성장관리 방안.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무슨 사업? 계획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돼. 계획에 맞아야 돼. 그리고 계획에 맞아도 뭐가 문제가 없어야 돼? 기환경. 기환경. 아시겠죠? 그래서 요 기환경은 나중에 조건부로 허가가 된다. 조건부 허가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밑에 뭐 개발인계가 규모가 나오네요. 적어놨네. 규모 면적 규모 해놨는데 뭐 미만 해놨죠. 다른 거 지금 수치 외울 필요가 없고요. 그 미만이란 말만 기억하세요. 개발인계 허가는 토지 형질 변경 면적이 일정 규모 미만까지 허가가 나는 것이다.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공부하셨나요? 개발행위 허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중간에 딱 서서 이쪽은 관리계획, 이쪽은 개발행위 허가. 아시겠죠? 이쪽은 6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6개를 공부하는 것이고 대상지역은 특광시군이야. 특광시군인데 요거는 요 6개는 그냥 특광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입안,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들이 6개는 아시겠죠? 요 6개 말고 나머지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제도예요. 그럼 물으시면 이렇게 물어봐. 요 6개에 있어요 없어요 이걸 물어봐. 그러면 요쪽 편에 있는 건 요 6개 내용이 있는 거 없는 거. 요쪽 편에 있는 건 요 6개 내용이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 우리 국회법은 특광시군 단위로 집행을 하는데 요 6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해서 정하는 거야. 6개는. 이쪽 편은 특광시장 군수한테 허가받아서 하는 거야. 이쪽 편은 관할관청이 전부 누구야? 특광시장 군수야. 그런데 여기는 특광시군에서 하지만 입안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 차이점이지. 그러면 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6개지. 그 물으시면 물어본다고.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요 6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봐. 그러면 이쪽 편에 있는 것들은 요 관리계획 내용 6개 해당이 돼 안 돼? 이쪽 편에 있는 것은 여기에 해당돼 안 돼? 뭔 소리지? 내가 말을 잘못하고 있나 지금? 응? 우리 국회법의 내용은 딱 두 파트야.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6개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허가받아 하는 몇 개인지는 몰라 지금은. 4개 공부할 거야. 4개. 4개가 있어. 어? 이쪽 편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6개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지. 그 물으시면 물어봐.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요 6개에 해당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걸 찾아라. 되는 걸 찾아라. 이렇게 물어본다고. 되는 걸 찾으라면 요 6개를 찾으면 되고 안 되는 걸 찾으라면 여기 있는 걸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건 요 6개에 들어가 안 들어가? 이해가 안 되시면 손 들어봐. 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손 들어봐 손.
손 들려면 잘 안 들죠. 뭘 들어야 해야 되겠노. 이해되죠?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지금부터 공부하는 건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야. 아니라고. 지금부터 하는 건 아니라고. 에이? 관리계획 내용은 요거 6개라고. 요 6개. 요 6개는 관리계획 내용이고, 지금부터 공부하는 건 이쪽 편이 아니고 이쪽 편이야. 이쪽 편은 관할이 누구라고? 특광기장 군수라고. 1년 내내 안 돼, 이게. 1년 내내. 이쪽 편은 특광기장 군수라는 게 1년 내내 안 된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쪽 편에 있는 게 개발행 허가야. 그래, 개발행 허가라는 걸 지금 공부하신 거예요. 개발행 허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도 검토해야 되고, 환경 경관 이런 것도 검토하고 그랬잖아. 지금 계획도 검토하고. 그거 중에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할 거냐면, 이 검토 사항 중에 기반시설 요걸 지금 공부할 거야. 기반시설 검토하는 거. 아시겠죠? 기반시설을 다 검토를 해보니까요.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는 거야. 두 가지로. 이런 동네는 어떤 동네야? 개발이 완료되어 버린 동네잖아. 그지요? 주거, 상업, 공업. 이런 동네는 개발이 완료된 동네야. 이렇게 개발이 완료된 동네는 도로가 지금 고정돼 있죠. 상하수도 다 지금 다 돼 있잖아. 다 돼 있어. 도로 상하수도가 다 돼 있는데, 여기 공터가 하나 있는데, 큰 지금 빈 땅이 택지가 있어요. 거기에 큰 마트를 짓는데, 백화점을 짓는데. 근데 만약에 개가 들어오면 도로 상하수도 용량이 딸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딸리면은 어떻게 하면 돼? 아까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며. 야, 네가 도로 넓혀. 상하수도 네가 설치해. 용량 넓혀. 그럼 허가해 줄게. 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 동네에서 그렇게 돼, 안 돼? 쉽게 말해서 여기 백화점 짓는다고 도로 넓힐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다 넓힐 거야? 백화점 지으려고 반대편에 건물 다 뜯으라 그럴까? 백화점 지어야 되니까 다 뜯으세요. 다 드러내세요. 이렇게 하고 도로 만들어야 돼. 이거 못하잖아. 그래서 주거상업 공업이라는 이런 동네에서는 만약에 특정한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수 있지. 부족 안 해지면 문제가 없지. 건물 지어도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그 부족한 기반시설을 만약에 설치가 가능하다면 조건부를 하든지 뭐 하든지 상관없죠. 그런데 설치가 불가능하다니까. 눈에 보여. 여기 지금 백화점 마트 지으면은 지금 출퇴근 시간만 되면 차가 꽉 막힐 것이 눈에 보여. 지금 예상이 된다고. 허가해 주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런 동네가 있어. 예. 만약에 이게 백화점이나 마트가 들어서 도로가 부족해. 상하수도 용량이 딸려. 그러나 충분히 도로를 넓힐 수도 있고 상하수도 용량을 키울 수도 있어. 아시겠죠? 이럴 때는 백화점 허가해 줘도 돼, 안 돼? 돼. 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건을 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도로 상하수도 용량을 뭐 해야 돼? 넓혀야지.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아예 개발 행위를 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안 하면은 기반시설이 필요 없는 거야. 개발 행위를 하는데 기반시설이 부족해 예상이 되는데 그 부족한 기반시설이 설치가 곤란하다면 그 개발행 허가를 해주면 안 되니까 규모를 대폭 줄여버려. 큰 건물 못 짓게, 큰 마트 대형 백화점 못 짓게 하는 거야. 그런 동네가 있고, 자, 개발행위를 하는데 기반시설이 부족해 예상이 돼. 그래서 기반시설을 부담을 시키겠다는 거야. 이 동네는 앞으로 계속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기반시설이 아직까지 제대로 안 돼 있거든. 그래서 여기 건물 짓는 사람한테 돈을 걷어. 돈 내, 돈. 뭐 하려고? 그 돈을 걷어서 기반시설 설치하려고. 이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기반시설을 부담시킨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개발행위 허가파트에서 첫 번째 공부하시는 게 뭐가 있느냐면 이걸 공부합니다. 개발행위 허가파트에서 허가권자는 항상 뭐를 고려해야 돼? 기반시설을 고려해서 허가를 해야 되는데 고려를 하다 보니까 어떤 동네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해. 그래서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 이걸 우리는 개발 밀도를 관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걸 우리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요. 개발밀도를 뭐한다? 관리한다. 개발밀도를 관리한다는 말은 큰 건물 못 짓게 하겠다는 거야. 큰 건물 못 짓게 하겠다. 우리가 앞에서 용도지역에서는 행위적 공부하셨잖아요.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짓는 게 뭐든가? 건폐율 용적률이잖아. 건폐율 용적률. 이걸 확 줄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런 동네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피해가 막심해요, 안 해요? 아, 막심하지. 건물 크기를 절반까지 줄여버릴 수 있다니까. 옆에 건물은 10층을 지었는데 내 땅도 충분히 10층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해버리면 완전히 용적률을 갖다가 절반까지 줄여버릴 수 있는, 그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반대로 뭐냐? 자, 기반시설이 부족한 건 맞지만은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면은 그 기반시설을 이 동네에서는 부담을 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부담을 시키겠다. 여기 뭐다? 기반시설을 부담시키겠다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허가를 하려고 이렇게 검토를 고려를 하다 보니까 어떤 동네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해야 되는 동네도 있고 어떤 동네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되는 동네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구역을 정해놓고 여기서는 큰 건물을 못 짓게 하고 여기서는 기반시설을 뭐한다? 부담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질문. 누가 지정한다고? 그걸 또 1년 내내 외운다.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우리는 앞으로 외울 거 진짜 많죠. 암기할 게 많잖아. 그래서 뭐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암기다. 암기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해가 없는 암기는 그건 고통이에요. 이해가 없는 암기는. 그 이해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부분을 그걸 갖다가 일일이 특광시장 군수를 외우려고 하니까 여기도 특광이 전신에 특광시장 군수거든. 근데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니까 문제인 거야. 그럼 이쪽 편은 다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 거야. 왜?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동네는 상황이 이렇고 이 동네는 상황이 이런 거야. 얘가요? 누가 지정해? 그럼 우리 지금 뭐라 물어봐? 국토부 장관은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지. 그럼 또 국장이었나? 특광시장 군수였나? 또 이런 그러면 안 된다고. 자,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은 우리 국회법은 내용이 크게 두 개야. 특광시군을 단위로 하는 법이에요, 이 법이. 근데 특광시군 단위로, 대구시를 단위로 얘들은 관리계획 절차를, 즉 입안 결정 절차를 거치는 것들이고 얘는 특광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들이고 특광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구역도 두 개를 뭐하고 지정을 하고 이런 뜻이지.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나오지요. 그럼 우리는 다른 건 일단 몰라도 우리는 개발행위 허가 파트 쪽이다. 관리계획 내용이다. 요 두 개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부터 알아야지.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고 왜 개발행위 허가 파트라고. 개발행위 허가 쪽이라고.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 거야. 아시겠죠? 조금만 쉬었다가 보겠습니다.